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멸연소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생분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생분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아파트 매도까지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이제 아파트 경매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정말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투자하기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생분의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옆에 저희 교육생분이 이제 와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촬영 장소가 최근에 저희가 낙찰 받은 또 이제 공장이에요. 요 주변에 저희 교육생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교육생분들이 각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인터뷰도 하고 얼굴도 뵙고 커피도 한잔 하고 즐겁게 하는 또 경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저희 교육생분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훈련소 3기 수강생 손윤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경매훈련소가 이제 10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3기 교육생분이세요. 그래서 3기 교육 중에 낙찰 받으셨죠? 네. 제 기억에 교육 중에 한번 폐찰하시고 네. 그리고 낙찰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교육을 이수하신 지는 약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저희 교육 중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 이제 매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하던 차에 원장님 계약이 됐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계약됐는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이 언제 낙찰을 받으신 거죠? 1월 8일 날 낙찰을 받았고요. 네. 2월 14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물건이었죠? 지방 물건인데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노력과 그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웬만한 분들은 또 수도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 경기권만 아파트만 바라보고 많이 가야 천안입니다. 근데 천안 이상을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고 도전입니다. 일단 광주에 그런 물건을 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서울 근교는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좀 심하고 예전에 살았던 데고 둘러본 상태에서 좋은 물건인가 싶어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떤 물건인지 사건 번호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을 자세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단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28세대짜리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맨 꼭대기층 8층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8층 중 8층 탑층을 받으신 거고 네. 그리고 두 동짜리 네. 아파트니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큰 두 동짜리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번호를 찍고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해당 물건의 그 주변으로는 대단지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교육생분께서 이제 낙찰받은 물건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신축이에요. 준신축 물건이 미분양이 났던 케이스였죠. 네, 분양이 안 되고 월세로 걸리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월세로. 그럼 시행사에서 이제 분양이 안 돼서 네. 월세로 세팅을 하고 네네. 소액 임차인을 임차를 맞춰 놓은 상태였었죠. 네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매를 지방 쪽 보실 때 있죠. 주변에 아파트들이 구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도 구축이면 나홀로 아파트는 잘 매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 장점은 주변으로는 모두 구축인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가 준신축이듯이 사람들은 신축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작더라도 금액대가 작기 때문에 매도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였죠? 8년 된 아파트. 그리고 낙찰가는 얼마가 됐죠? 1억 6,200에 낙찰됐습니다. 1억 6,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해당 물건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아니었습니다. 네. 공시가격 1억 이상이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바뀐 정책 아시죠? 서울, 경기, 인천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광역시 포함해서 공시가격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 쪽의 물건 보시면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입찰 인원은 3명이었어요. 네. 이 차에 1억 5,540만 원에 진행 중이었고 해당 물건은 1억 6,200만 원. 그러니까 2차 진행 중인 최저가 금액에서 약 6, 700만 원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단지의 물건이 몇 개가 나왔었잖아요. 네,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미분양이었다 보니까 몇 개가 나왔는데 저희가 입찰가를 잘 산정해서 1억 5천대를 넘겨서 1억 6,100을 한번 썼어요. 네. 근데 한번 2등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오자 해서 입찰가 산정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1억 6,200만 원에 2등과의 차이가 얼마나 났나요? 1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아, 100만 원 차이네요. 네. 그럼 저희가 폐찰했을 때는 같은 상황이네요. 네. 저희가 폐찰했을 때 100만 원 차이로 졌고 네. 낙찰받을 때는 1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거는 세대로 사는 임차인이 잘 안 나가려고 굉장히 많이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5월 달에 5월 달에 내보내고 힘들었어요. 네. 일단 여기서 또 포인트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 저희가 잔금 납부한 게 2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명도가 5월에 마무리가 됐다는 건 3개월 정도를 더 버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랑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어떠한 임차인이었냐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었습니다. 네.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떠도는 영상에는 소액 임차인은 명도가 쉽다, 뭐 소유자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명도가 빨라지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물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쉽게 나간 부분도 있고요. 이게 소액 임차인인데도 이제 이렇게 조금 명도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진행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법원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점유자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저희가 좀 배려를 했는데 이 배려를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또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점유자분들이 역으로 더 버팅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용 증명이나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진행을 하셨나요?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아, 강제 집행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압박을 어느 정도 이제 하기 위해서 집행 신청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네. 현상이 벌어졌나요? 법원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가서 계고까지 같이 하고 집행관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이 계고장을 그 안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고라는 거 뭐냐면 강제 집행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계고장을 붙이러 갑니다. 해당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붙이고 오는 게 계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강제 집행한 영상이 경멸연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 안 되면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계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이제 짐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점유자분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매도 가격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매도 가격은 얼마가 되실까요? 1억 8,800에 그냥 싸게 매도했습니다. 네, 1억 8,800만 원에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물건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2억에서 2억 1천 정도였어요. 네, 네. 맞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좀 저렴하게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물건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또 낙찰받으신 또 낙찰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저렴하게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갑자기 몰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았더라도 물려버리면 일단 아파트는 저렴한 게 먼저 매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상한 것보다 한 1, 2천만 원 저렴하게 매도를 좀 한 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싸게 뭐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 싸게 뭐 매도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최소 2건 이상만 진행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일단 1억 6,2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부대 비용들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부대 비용이 뭐 대출, 뭐 네. 취득세, 복비 해가지고 1,038만 원이 나왔는데요.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인터뷰 한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메모를 해갖고 오셨어요. 디테일하게 또 적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00만 원이 약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오며 가면서 또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넉넉하게 1,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6,2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부대 비용 총 합계 금액이 1,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억 7,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도한 금액은 1억 8,8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1억 8,8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을 빼면 세해 전 수익이 1,5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상한 금액대로 팔았으면 거의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조금 아쉽지만 1,500만 원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도 너무 저렴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 급매물을 매수를 하더라도 바로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플러스하고 부대 비용들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매매 가격하고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매매 차익을 또 봐야 되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매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보다도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부대 비용 들어가고 매도가 잘 안 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내놔도 1,500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쵸? 정말 대단합니다. 아, 참. 왜냐면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 드리냐면 빌라를 볼 때는 경쟁을 피하려면 서울에 있는 준신축 빌라, 엘리베이터 있는 투룸을 보시거나 아니면 구축, 3룸의 평수 큰 거,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고 싶다면 지방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지방을 가셔야 수익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정말 검색해서 보시는 물건은 서울 근교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의 낙찰가가 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못 보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멘토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취감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매도 계약을 마무리했는데요. 잔금일이 언제죠? 잔금일이 8월 11일 날 잡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씩 이제 물건 검색하면서 네, 7월 달부터는 좀 물건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조금씩 움직여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여기저기 좀 안 좋으셨죠. 네. 요즘에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아픈 데가 조금씩 한 군데씩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경매를 하는 이유, 어느 정도 돈을 벌려는 이유잖아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항상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기도 시흥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마무리 영상에서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낙찰 받을 때가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매도 계약을 할 때가 기분이 좋으셨나요? 이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글쎄요. 낙찰을 받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세요? 네. 순간적인 그 기쁨은 네. 그죠. 법원에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그 짜릿함은 정말 굉장합니다. 공매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시고 경매도 하시는데 이제 경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경매의 매력입니다. 지금 경매를 또 배웠던 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또 그런 분들이나 정말 경매가 되는지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본인이 좀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검색하고 발품 팔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이고 또 도전을 해보고 발품 팔고 노력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매연소 교육생분의 인터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사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연소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